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돌미나리 수확이 한창입니다. 식감이 좋고 간을 해독하는 영양소가 풍부해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나주 돌미나리 수확 현장을 손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설 하우스 안이 푸른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물에 잠긴 돌미나리를 건져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영산강의 풍부한 수량과 깨끗한 토양에서 자란 나주 돌미나리는 일반 미나리보다 줄기는 짧지만 속이 꽉 차고 향이 진한 게 특징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하는 미나리들은 물 수위가 높기 때문에 미나리 향을 빨아먹어 버려요. 근데 저희 돌미나리는 적당한 양으로 미나리를 키우기 때문에 돌미나리를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기 시작한 건 10년 전으로 나주 노안면에서만 40개 농가가 한 해에 돌미나리 2,800여 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서울 가락시장 미나리 출하 물량의 70%가량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연간 한 136억 9천만 원, 2022년도에 그러면 조그만 미나리 한 푼 먹어서 대단한 것입니다. 예전에 노안 미나리가 효자당부작이 있어.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해 천연 간 해독제로 불리는 돌미나리. 나주시는 농가와 함께 돌미나리 식품 개발 등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5번째로 유전 자원이 많은 종자 강국이기도 하죠. 기후변화와 식량 위기 속에 종자의 중요성과 함께 시장 규모도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라북도가 종자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주총국 이지영 기자입니다. 겨울 한파를 막아주는 온실 안에 파프리카가 자라고 있습니다. 0.0056g 종자 하나의 가격은 650원. 같은 무게의 금보다 비싼 파프리카 종자는 대부분 수입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우리 품종 개발이 활발해지며 국산화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파프리카 신품종 육성 연구를 해왔고 7개의 품종 출원을 하였으며 현재는 농가의 실증 보급 사업을 세계 종자 시장 규모는 200조 원.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나날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치열한 주도권 경쟁 속에 우리나라도 1987년부터 종자은행을 세워 식량 주권 확보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전주에 있는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보존하고 있는 자원만 3,100여 종에 27만여 점. 신품종 개발에 필요한 야생 종자와 육성 종자, 우수 외래 자원 등을 다양하게 확보해 종자 강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기는 4도씨, 장기는 마이너스 18도씨, 초저온 보존은 마이너스 196도씨의 영양체들을 보존하고 있는데 내진 7에도 견딜 수 있도록 온습도, 전기시설이 충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난 2008년부터는 노르웨이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고에 3만여 자원을 기탁하며 세계 농업시장에서 종자 주권과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북은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산하과학원과 유전자원센터, 그리고 민간 육종연구단지와 드넓은 배후 농지 등 종자 산업을 선도할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춰 기대감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제주 4.3 기록물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과거사 해결의 모범으로 꼽히는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추진 과정이 기대됩니다. 제주총국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둘, 셋!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회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공동위원장은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4.3 유족과 현기영 작가, 제주대 총학생회장, 4.3 평화상 수상자 등 8명. 특히 4.3 때 토벌대 총격에 턱을 크게 다쳐 평생 무명천으로 얼굴을 감싼 채 살아야 했던 고 진아영 할머니도 명예위원장으로 포함됐습니다. 등재추진위원회는 4.3 기록물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인류가 4.3의 가치와 정신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지켜낼 수 있도록
세계적 가치를 가진 기록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1992년부터 시작된 세계기록유산 사업. 이번에 기록유산에 도전하는 기록물은 수영인 명부 등 4.3 당시 문서를 비롯해 희생자 결정문과 화해상생 기록 등 3만여 건입니다. 지난 70여 년 4.3이 지나온 발자취를 담은 기록물은 국가폭력에 의한 과거사 해결의 모범 사례를 전 세계에 보여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주의 이런 그 정의와 화해, 상생, 관용의 정신 또한 저는 한국을 대표하는 그러한 세계적인 정신이고 영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문화재청에 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하고 온라인 응원 캠페인을 통해 공감대 확산에 노력할 방침입니다. 문화재청 심사 결과는 4월쯤 발표될 예정인데 이 관문을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유네스코에 제출된 뒤 이듬해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이라는 가치를 통해 과거사 해결의 모범으로 꼽히는 제주 4.3. 세계인의 기록이자 역사로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추진 과정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가나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보성군 벌교읍 장양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10분 만에 큰 불이 잡혔습니다. 산림당국은 숙박업소에서 사용하고 버린 숯불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낮 화순과 순천, 광주시 소태동 등에서도 야산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영암군 삼호읍의 한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나 1명이 다쳤고 어제 저녁 7시 30분쯤에는 광주 독림동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광주시가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4조 4,8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신속 집행합니다. 신속 집행 대상은 맞춤형 복지 제도를 시행하는 경비와 각종 연구 용역비, 민간사업 보조금 등입니다. 광주시는 사업별로 예산이 집행되는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사업비가 이른 시기에 소진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체육시설 1,100여 곳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시민 누구나 체육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염주종합체육관과 월드컵 경기장 등 기존 시설의 활성화 방안도 찾기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용역 결과에 따라 체육시설을 늘리고 균형 있게 배치하는 계획을 세울 방침입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임시 휴교했던 옛 광주 경양초등학교가 옛 광주 예술고등학교로 자리를 이전해 오는 3월 재개교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경양초등학교 이전 공사를 대부분 마치고 인근 우남초와 독림초 등으로 분산 배치됐던 학생들에게 전학 관련 사항을 안내해 오는 3월 1일 재개교를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양초등학교는 18개 일반 학급과 1개 특수학급, 병설유치원 2개 학급 등 21개 학급으로 운영됩니다. 5.18 희생자를 추모하며 옛 전남도청 상무관에 설치된 미술작품 검은비를 철거할지를 두고 내일 광주 전일빌딩에서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지역 예술인과 5.18 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합니다. 검은비는 2018년 5.18 기념행사에서 처음 전시됐으며 광주시가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을 추진하며 철거를 요청했지만 작가 측이 동의하지 않으며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1980년 5월을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 광주 배우 공모에 89명이 지원했습니다. 광주문화재단은 뮤지컬 광주 배우 오디션 공모에서 야학 학생인 장삼년 역과 광주시민 앙상블에 광주와 전남 지역 배우 89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작사는 1차 전형을 통과한 45명을 대상으로 오늘 최종 오디션을 진행하고 선발된 배우를 다음 달 초 공개할 예정입니다. 뮤지컬 광주는 오는 5월 16일부터 21일까지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무대에 올려집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올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술인과 단체를 공모합니다. 공모 분야는 융복합 문화예술과 아시아 도시문화 이해, 전당 공간 특화 체험 등 3개로 선정되면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프로그램 운영비와 공간 등을 제공받습니다. 서류 신청은 다음 달 2일부터 15일까지 문화전당 누리집에서 할 수 있고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모두 5개 단체가 선정됩니다.
오늘 맑고 낮 동안 포근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한낮 기온 광주가 1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어제보다 4도가량이나 높아 초봄과 같이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여전히 쌀쌀합니다.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긴 하지만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5도, 전남 내륙은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고요. 광주와 전남의 7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건조한 데다가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어서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불씨 관리 더욱 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장성과 나주 영하 6도 안팎으로 영하권 강추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보성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13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순천과 광양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0도, 강진과 장흥 14도로 예년 이맘때보다도 1에서 4도가량 높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8에서 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낮 동안 포근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27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